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요즘 제가 일이 많아서 그런지 영상 업로드 시간이 자꾸 늦어지네요. 좀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할 거는 하고 가야 속이 편하니까 말이죠. 시간이 지금 10시가 조금 넘었는데 내일 아침에 글로벌 증시 흐름 지금 현재로서는 나빠 보이지 않은데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빨리 진행해 볼게요. 전일 나왔던 쪽부터 간단하게 둘러보죠. 계지 쪽은 별로 볼만한 게 없었고 오늘 푸드나무가 좋았습니다. 윙이포드를 같이 놓고 샘플시프나 같이 놓고 같이 놓고 한번 보자 했는데 오늘 힘이 상당히 좋았죠. 시가 2.7%에서 플러스 22.5%까지 갔으니까 시가 근처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15에서 20% 사이 꺼내서는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좋았던 것 같아요. 얘네들은 YTN 앞에 놓고 좀 보자 이랬는데 YTN을 잘 추적하신 분들은 YTN 상가까지 들어갔다가 이제 풀려버렸죠. 여기 상가에 들어갔다가 풀려버렸는데 YTN을 놓고 잘 하신 분들은 한국경제TV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나왔지 싶습니다. 꼬리 부분을 이제 잘 한 게 참 문제였을 텐데 플러스 8%에서 갔다가 마이너스 1%까지 떨어졌네.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도 YT는 올라갈 때 시가 돌파할 때는 한번 들어가 줄 수는 있었다고 봐요. 그 다음에 넥스틸과 스마트 레이드 시스템을 같이 보자고 했는데 넥스틸은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은 스마트는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시가 3%에서 마이너스 3%, 밀렸다고 치자. 여기까지 마이너스 3%까지 밀렸다. 시가 3%에서. 그러면 이 보합을 돌파할 때는 들어가줘야 되죠. 요 꼬리를 잡으려고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숙련이 되면 초보분들 숙련이 되면 하지만 숙련이 안 될 때는 밑에 꼬리를 치고 내려오는 것은 음봉을 치고 오는 것은 지금은 하지 말고 추후에 해도 되니까 이럴 때 색깔이 바뀌는 시점은 반드시 봐주라고 했죠. 제가 이 시점만 들어가서도 보합에만 들어가서도 오늘 밑에 3% 안 먹더라도 17%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15% 이상은 먹는 수익이 있으니까 이런 시스템을 잘 보십시오. 쿠쿠홀딩스와 쿠쿠홈시스를 놓고 같이 짝짓기 매매하자. 머리를 잡고 흔들 사람 머리를 하고 꼬리를 잡고 흔들 사람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둘 다 모습은 좋았죠. 쿠쿠홀딩스는 시가 14% 뛰었죠. 그래갖고 상한까지 일찍 올라갔습니다만 아쉽게도 풀어져 버렸죠. 이 종목은 좀 오늘 공략하신 분들은 그래도 한 15% 정도 수익을 안고 상한가를 보유할 그런 종목이었는데 12%나 3~4% 되겠네요. 아쉬웠죠. 근데 당일 수익으로 볼 때는 쿠쿠홀딩스보다는 쿠쿠홈시스가 더 나았죠. 시가 7% 출발했지 않습니까? 7% 출발 27%까지 갔으니까 차라리 이게 더 수익적인 편을 볼 때 좀 낫다 싶지만 매매하기 편하죠. 머리를 따라가는 거니까. 퓨렉스하고 빅스는 크게 흔들리기 없었고 모나미 신성통장도 계속 봐줘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뒤늦게 바람을 잡아줬죠. 시가 마이너스 2.8% 출발해가지고 밑으로 좀 밀어줬겠죠. 당연히 마이너스 7%까지 밀어줬죠. 그럼 이런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죠. 언제 시가를 돌파한다든지 보합을 돌파를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시가 돌파할 때는 당연히 봐줘야 되죠. 그래서 시가 돌파 때는 들어갔다도 오늘 21%까지 갔으니까 20% 이상은 21% 수익은 나오는 구조였죠. 상당히 좋았네 이것도. 그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종목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한 종목을 보고 있겠다 하면 그 한 종목에만 집중하라고 했죠. 인상가는 별로 집중이고 신성델타는 잘 꼬리를 잡으신 분들은 7~8% 수익은 나왔고 퓨리옥스 디악스는 별 재미 없었고 그러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좀 혼조했는데 그나마 넥스티 쪽에 스마트 레이더가 좀 좋았고 한국경제에는 잘 꼬나 본 사람도 좋았고 푸드나무가 오늘 깔끔했습니다. 쿠쿠홀딩스 홈시스는 전략대로 잘 맞아 떨어진 종목. 모나미는 추적을 계속 하신 분들은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 신성은 꼬리 공략을 기다렸다 받았으면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였어요.
각각의 종목들이 각각의 사양과 각각의 처해지는 좌표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상승을 하고 어떻게 하락을 했을 때 어떤 포지션에서 반등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여러 종목들을 다양한 포지션에서 공부를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점점 더 뛰어난 트레이더로 점점 더 세월과 함께 변해갈 것입니다. 꾸준하게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공부할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일 승부주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도출을 시켜 보았는데 한번 주석을 달아 보겠습니다. 일단 시큐레타하고 넥스트는 아직은 신규 상장주 쪽은 관심을 완전히 꺼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가져준데 내일은 좀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이죠. 자, 시큐레타 봅시다. 오늘도 시큐레타는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시간 외에서는 2.6% 빠져 있어요. 32,500원. 자, 그럼 내일은 시가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갈 모양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대의 가능성을 추구해야 되겠죠. 오늘 꼬리가 얼마인가 보면 저가가 32,250, 종가가 33,400원입니다. 종가가 33,400원, 저가가 32,250원, 32,250원 3.4%네요. 그죠? 3.4%. 그러면 뭐 내일 이 꼬리는 깨기가 쉽겠네요. 만약 조금만 내려와도 깨질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신규주가 좀 상승을 했다가 시가가 음봉을 비칠 때는 사람들이 불안하거든요. 자, 그러면 내일은 일단 이 꼬리 부분에서 반등이 일어날 것인가, 이 꼬리를 깨고 내려오면서 강력하게 하락할 것인가, 자,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시가가 안 좋으니까 첫 번째는 시가 근처에서 이 지점이 지지가 되느냐, 물량이 훅 물려 들어오면 지지가 된단 말이죠. 그럼 반등을 갈 수 있을 것이고, 깨고 내려왔다, 깨고 내는데 임하고 안 밀리고 조금 살짝 한 2-3% 밀렸다가 좋게는 한 5%까지 밀렸다 치자. 그래 놓고 다시 반등을 하면서 이 지점을 돌파를 한다. 그럼 이 지점이 이제 공략 지점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그 두 가지 방향으로 같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넥스트는 그냥 옆에 붙여 놓으십시오. 움직이지 않으면 넥스트에 손댈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포커스 트루, 글자가 길어서 좀 길게 지어 놓았습니다. 포커스 HN이죠. 포커스 HNS. 글자 너무 깁니다. 포커스 HNS. 자, 이놈의 시간에 보면 5%를 올려놨거든요. 포커스 HNS. 이 역량은 지금 시간 내에 보면 코콤이 시간에 이제 상한가를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료는 요즘에 나오는 묻지마 그런 테러 같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을 받고 있는 와중에 정부에서도 좀 시장 정비에 지원을 나간다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시간에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따라 붙는 애는 당연히 코콤에 따라 붙는 애는 코맥스가 따라 붙겠죠. 코콤하고 코맥스는 둘이 친구니까 같이 따라 보겠죠. 그래서 내일 CCTV 관련주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데 난 이걸 한번 해보겠다 한 사람은 일단 코콤하고 코맥스를 두 개를 우선적으로 봐줘야 되겠죠. 그죠? 코맥스도 봐주시고. 하지만 어찌 될지 모르겠어. 저놈들 정말 강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포커스 HNS와 트루엔을 봐줍니다. 아무리 시가가 낮으니까 어차피 가면 다 같이 관심은 받게 되는 종목이니까 그런 개념을 잡고 한번 본다 라는 전략으로 해주세요. 포커스 HNS 그리고 트루엔, 이 두 종목. 트루엔은 4% 올라가 있고 포커스 HN은 5.1% 올라 있는데 트루엔은 호가가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서 트루엔은 너무 가볍죠. 거래량이 40만 주 정도 밖에 안 되니까. 만약 가게 되면 속도는 이놈이 빠르겠지만 수급이 너무 불안정하죠. 그래서 포커스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내일 테마 매매를 할 때는 상위 두 종목을 일단 우선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머리가 강하지 못하면 밑에 애들은 쓸모가 없으니까 말이죠. 세로닉스 LNF는 일단 요즘에 포스코 DX가 뭐 이전 상장 때문에 이전한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LNF도 자기도 이전한다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LNF가 오늘 7% 정도 올랐거든. 7%. 그리고 시간에 4%를 올려놨어요. 근데 금액대가 보시면 뭐 거의 25만원짜리 아니면 24만 9천원 좀 무겁죠. 근데 기관들은 오늘 물량을 많이 넣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뭐 무거운 종목도 잘 가니까 요즘에는 에코프로가 우리 급등주 시장에 어떤 약간의 그런 결을 좀 바꾸는 공신은 공신이거든요. 옛날에는 10만 단위 넘어가는 잘 쳐다보질 않는데 요즘 100만의 단위가 넘어가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을 볼 때는 뭐 25만짜리를 해도 별시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LNF하고 세로닉스는 LNF 관련사니까 지금 6.9%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세로닉스가 더 적게 올랐는데 내일은 아무래도 세로닉스가 끌고 오겠죠. 우리 급등주 흐름을 볼 때는 이런 일이 더 빠르니까 그래서 두 개를 놓고 짝짓기 매매를 하든지 뭐 하나만 하시든지 초보분들은 한 종목만 보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시간에 이렇게 시가가 좀 높은 것은 반드시 분할로 대응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서전가전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서전기전이 과연 뭐 내일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일까? 라는 기대감으로 한신기를 옆에 좀 붙여 놓으세요. 놓고 원전 관련주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서전기전을 올려놓고 한신기를 한번 본다 라는 전략으로 하십시오. 한신기도 오늘 21% 정도 올랐거든요. 21% 정도 올랐는데 과연 전체적인 테마가 전체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일부 종목만 올라간 것이라 일단 내일 흐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두 종목만 원전 관련주를 보도록 하십시오. 셀바스 AI하고 코난테크를 한번 보죠. 오늘 챗북 관련주는 솔트룩스가 9.8% 정도 올랐는데 내일은 셀바스를 한번 우선적으로 보고 셀바스 5% 올랐죠. 시간에 한 22,000이 4.5%니까 한 이 정도 기준점 잡고 한번 대응을 해봅니다. 깨고 내려오면 손대지 마시고 봐야 되죠. 지지가 돼주고 상승하면 한번 가만히 놔두고 코난도 옆에 붙여놔야 되겠죠. 시간에 2.4% 오늘 별로 그렇게 오른 건 없죠. 코난은 없으니까 오히려 코난이 더 받을 수도 있다. 역설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야 됩니다. 유진로봇 레인보우 로봇 관련주도 봐줘야 되죠. 월말에는 두루두루 봐줘야 됩니다. 월말쯤에는 어느 쪽에 어느 테마들이 시장을 선점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두루두루 봐줘야 돼요. 즉 사방팔방을 촉각을 다 내세우고 부지런히 눈을 굴리고 부지런히 머리를 굴리면서 부지런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빠르게 변하는 변화점을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일단 유진호 베이스 지금 논지가 며칠이나 됐죠. 며칠인데 여위를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일단 머리를 살짝 올려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에 0.9%를 올려놓았어요. 분위기 나쁘진 않죠. 오늘 로봇 관련주도 유일 로보틱스 같은 애는 오늘 흐름이 좋았지 않았습니까? 오늘 27%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침에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그래서 바람을 한번 잡아줬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에도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봐줄 위치니까 유진호 보시되 반드시 또 한 종목 더 붙여놓는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붙여놓고 레인보우는 오늘 조금 올랐죠. 6% 정도. 그래 같이 붙여놓고 같이 본다. 다음은 유비벨록스를 한번 봅시다. 유비벨록스는 오늘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종목이에요. 아침에 뉴스가 나왔을 때 좀 챙겨 놓았는데
아침에 시가가 그렇게 높진 않았단 말이에요. 시가가 2.3%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흐름을 보고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우리는 아침에 바쁘지 않습니까? 상한가 종목, 종배주 종목, 데이 종목 막 집중하다 보니까 속도가 빠른 것을 위주로 하니까 좀 나아뒀더니 나중에 보니까 시간 흘러서 보니까 이만큼 올라가고 있더군요. 그때는 늦었기 때문에 보통 놓친 종목들은 그냥 보내주거든요. 저희들은. 자, 일단은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이제 봉으로 올려놓고 시간에서는 1.1% 올려놨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조금 담았다는 그런 것밖에 없네요. 보시죠. 이렇게 돌파 매매하는 종목은 천천히 보시면서 수급을 잘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거래량이 77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금액도 많이 넣어서는 안 돼요. 조금만 넣고 대응을 하면서 확실하게 수급이 훅 들어온다 하면 2차 매수를 한번 딱 더 넣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죠. 만약 내일도 한 번 더 가준다? 그러면 한번 홀딩을 해보는 거죠. 모나미, 신성톡산 가든 안 가든 봐줘야 될 종목 아닙니까? 지금 요즘 분위기가. 가든 안 가든 죽든 말든 항상 지금은 옆구리에 끼어놔야죠. 모나미, 신성통상, 그리고 샘표식품, 윙이푸드 이런 애들은 다 옆에 일단은 옆구리 끼어놔야 되니까 같이 꼭 붙여 놓으세요. 마니크나 마니크 FNG 이런 애도 같이. 만약에 뉴스 쪽에서 뭔가 하나에 좀 약간 자극적인 어떤 일들이 하나 딱 터져 나오면 따라잡을 새도 없이 급등을 해버린단 말이죠. 급등력이 있는 친구들이니까 좀 붙여놓고 계속 추적을 해주세요. 일단은 지금 보면 모나미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 신성은 별로 못 따라가 줬잖아요. 예, 신성은 크게 가주지는 못했지. 물론 가주긴 가줬습니다만 모나미만큼의 급등세는 주지를 못했죠. 그게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모나미는 시간에서 보면 마이너스 0.1% 되어 있는데 신성통상은 플러스 6.9%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종목 내일 또 봐줘야 돼요. 오늘 신성을 좀 보십시오. 기간도 손을 대고 요인도 쌍끌에 들어갔거든요. 자, 그런데 전통적으로 보면 지금 시간에 얘가 6.9% 올랐으니까 이놈을 먼저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죠? 아침 시가로 높게 띄우고 가겠죠. 자, 그런데 지금 월말 구간이지 않습니까? 약간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물론 나는 그래도 양봉을 치고 가는 종목이 좋아 하면 이 종목을 하셔도 좋아요. 분할로 딱 대응을 하면서 마침 여기 2300원 단가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2300원 단가 딱 나와 있으니까 이걸 딱 기준점으로 하면 돼요. 자, 그런데 과연 믿음성이 있을까 하면 차라리 모나미를 보는 게 좋겠죠. 예. 모나미 시간에 마이너스 0.1%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둘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신성이 만약 상한가를 간다고 예상을 잡아본다면 모나미도 가거든요. 그 먹는 폭은 얘가 훨씬 크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음봉에서 떨어져 있는 종목과 양봉으로 출발하는 종목은 마음이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 양봉 매매를 더 좋아하죠. 근데 약간 숙련자들은 음봉 매매를 좋아하죠. 음봉에서 꼬리에서 잡아서 올라가서 끌고 올라가면 적어도 한 2% 정도의 더 수익을 더 챙길 수 있단 말이죠. 복리 효과에 의해서. 자, 그랬던 걸 그 정도만 아시고 내일 같이 두 종목 같이 또 어차피 봐줘야 되니까. 자, 롯데관광개발은 얼마 전에 우리가 한참 보기도 한 종목인데 잘 안 죽네요. 이놈의 자식은. 이놈은 잘 안 죽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에 0.8% 이렇게 지금 올려놓았네요. 크게 가지는 않으면서 찔찔하게 가면서도 오늘은 6% 정도 올라갔거든. 6% 정도 가면서도 자꾸 이제 힘을 조금 키워가는 그런 느낌인데 기관들이 계속 이제 이게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파동이 크게 나올 때 한번까지는 끌고 가볼 생각인 것 같은데, 내일 우리도 같이 한번 봅시다. 시가는 높지 않을 거예요. 0%대나 많아야 1%대 정도 될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집어넣고, 급등주 다루는 사람들한테는 몇 프로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죠. 3%, 5% 이런 거 소실랑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되죠.
1% 시가 잡혀서 들어가면 보합을 깨고 색깔이 바뀌면 택 잘라줘 버리고 다음 기회로 또 보면 되니까. 근데 상승을 한다? 그럼 가만히 놔둬야죠. 이런 스타일은 아주 큰 파동이 일어나면 팔아야 됩니다. 요즘 포스코 쪽에서는 포스코 DX가 이제 발을 많이 잡고 있고, 덕분에 오늘 포스코 엠텍도 많이 갔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가 사실은 얼마 전에 상당히 힘을 많이 좀 쓴 친구 아닙니까? 금액도 8만원대. 자, 그러면 지금 시간에 의한 음봉이란 말이에요. 금량은 시간에 0.4% 올라했거든요. 금량은 요즘 좀 거의 쉬고 있지 않습니까? 금량 잘 안 움직이죠, 그죠? 자, 그렇다고 무시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금량은 상당히 파괴력이 있는 치구니까 두 개를 붙여 놓으시고, 다른 애들, 포스코 쪽 다른 애들이나 혹시나 뭐 에코프로 쪽 애들이나 뭐 그런 애들이 좀 흐름을 같이 잡아주면서, 내일은 아무래도 세로닉스나 LNF 애들이 조금 먼저 선두를 치고 나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런 애들과 같이 어울려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시가는 낮을 거니까 양봉에만 좀 진입을 해보시고, 음봉 때는 손을 떼시고, 포스코는 시가가 음봉이 출발될 확률이 많으니까 양봉을 치고 올라갈 때만 진입을 하면 되겠죠. 굳이 음봉에 꼬리를 잡겠다 이럴 필요는 없는 종목입니다. 시가 음봉에서 꼬리를 잡겠다라고 말 먹는 종목은 끼가 많고 파괴력이 있고 사람을 금방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확 음봉으로 떠지면 물론 확 받쳐주면서 다시 끌어올리지만, 얘네들 같이 단가가 있고 이런 애들은 한번 방향이 탁 잡혀버리면 다시 바꾸기가 참 어렵거든요. 시가 마이너스 0%, 1%도 출발했고 마이너스 5%까지 밀려가지고 다시 올라간다 하기에는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폴라리스하고 인벤티지 랩입니다. 내일쯤은 이 종목들은 눌림을 한번 봐야 될 종목이죠. 폴라리스 한번 봅시다. 한 번만 여기까지 뭐 11선하고 같이 못 치는 이쯤에 한번 오면 좋겠는데, 시간에서는 2%를 올려놔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한번 눌러주고 꼬리를 달아주고 이렇게 돼주면 참 안정적일 텐데, 지금 시간이 2% 올라버렸으면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이제 내일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좀 호불호가 있을 거니까 1차만 시가에 한번 넣어보고 상승을 하면 그냥 1차만 진행을 해버리고, 못 가고 역시 시가를 깨고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이 정도 되는 시점, 그 정도 되는 시점에서 한번 꼬리를 한번 노려본다 라는 전략으로 한번 보시죠. 내일 뭐 한 5,700원이나 좀 더 심하면 5,500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전략으로 받아서 꼬리를 맞춰주고 꼬리를 잡아주고 이렇게 멈추는 쪽으로, 그리고 그 다음날 기대한다. 그래야 제가 볼 때 더 힘이 받칠 것 같은데, 애매하게도 이놈은 지금 기술적 위치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적 위치를 노린 애들이 2%대를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시장에서 받아준다면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같이 봅시다. 인벤티지 보겠습니다. 상당히 끼가 많은 친구고 요 근래에 많이 급등을 해고 친구 아닙니까? 우리도 계속 추적을 하고 묶고 하죠. 얘는 일정한 패턴을 잘 유지를 하죠. 띄워주고 눌러주고 다시 택 띄워주고 눌러주고 띄워주고 짧게 눌러주고, 점점 더 눌러주는 폭이 더 짧아지고 있죠. 그죠? 짧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일단 멈춰는 있어요. 멈춰있는데 제 느낌으로서는 이 꼬리쯤 있지 않습니까? 21,000원 정도까지 한번 탁 밀어주고 올라가면 좋겠는데, 이까지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왔다면은, 만약에 내려온다면 이제는 정말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놈들이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일단 이 구간은 일단 한번 봐야 될 자리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시가는 낮을 겁니다. 시가 낮을 건데, 이랬을 때는 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안정이 안 돼 있거든요. 한 번에 안정을 취할 구간이 필요해요.
이 정도에서 좀 올려놓고 좀 이제 맞춰줘야 그 다음에 이제 안심 놓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 23,000원도 기준가 딱 잡고 깨면 가만히 보고 계시고, 돌파를 하면 들어가서 가만히 가지고 있고, 그런 전략으로. 물론 이것은 이제 내일 아침 시가가 23,000 뭐 24,000도 될 수 있었고 시가는 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 시가가 높지 않으면 그냥 이 정도 잡고 한번 대응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3,000단 제약은 이제 이놈은 참 궁금해서 좀 해놓았어요. 궁금해서 해놓았는데 관심 있는 분만 한번 보십시오. 상가를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세를 분출을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또 올렸다 내렸다 한단 말이에요. 시가 1%에서 7%까지 갔다가. 근데 잘 밀리지가 않아요. 저가가. 이놈의 특징은.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5%를 딱 올려놨거든요. 오늘 기관하고 요인들은 물량은 좀 들어왔다 이건지 몰라도 뭐 재료는 어차피 다들 아는 재료니까 과연 이 의도를 믿어줘야 될까? 84,900이면 85,000원이라고 한번 보고, 그럼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소리인데 이거는 뭐 죽기 아니면 살기란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너희들 한번 죽을래 살래 내하고 한번 해볼래 안 해볼래 이런 식의 지금 싸움을 걸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은 한번 봅시다. 85,000원 돌파를 하면 85,000원 딱 기준점을 잡고 시가가 85,000원 위로 출발되면 85,000원 밑에서 기준가를 딱 잡고 대응을 해주시고 84,000원과 85,000원 사이에 된다면 84,000원을 85,000원 여기 1차 2차 이렇게 트랙을 잡고 눌러주면 84,000원부터 한번 본다. 상승을 해서 돌파를 하면 85,000원을 기준으로 본다. 이런 전략으로 1% 정도 폭 안에서 가만히 보면서 대응을 한다 라는 전략으로 한번 봅니다. 그래서 3,000당 이놈은 조금 애매모호긴 해요. 그렇게 한번 내일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사무팀들 한번 보도록 하겠죠. 사무팀들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테라사이언스는 전일에 상매매로 진입을 하신 분들은 오늘 30% 수익을 지금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매매 팀들은 상매대로 또 내일 대응을 할 것이고, 오늘 데이 팀들도 같이 진행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오늘 29,000원 기준가로 들어갔죠. 그래서 12% 수익을 안고 상한가를 안고 있으니까 같이 내일 상팀들과 같이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큐레타가 전일부터 수익을 가지고 온 분들은 오늘 60% 종배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60% 수익은 보았죠. 그리고 오늘 데이 하신 분들은 오늘 22, 3% 오늘 여기서 진입을 해서 오늘 1차 진입이 34,000이 있지 않습니까? 10% 또 내려와 다시 진입 12, 3%. 이 하나만 가지고 그래도 한 80% 이상은 나온 수익인데 뭐 시큐레터 잘 챙기고, 조선내화가 오늘 대박이었죠. 조선내화가 이 종목 전에 종배에 들어간 종목 아닙니까? 마이너스 10% 구간에 우리가 종배로 들어간 종목인데 오늘 거의 상가 근처까지 갔었죠. 오늘 28.5%니까 오늘 이것도 뭐 가만히 들고만 있었는데 저거들끼리 막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큰 수익이었고, 오늘 뭐 상수익도 다 나쁘지는 않았죠. 위기푸드도 전일에 점상 종목 공략해가지고 물량을 풀어지는 걸 받아가지고 오늘 시가가 18%니까 시가만 팔았어도 뭐 감사합니다 하고 챙길 종목이었죠. 안 그래도 감사한 종목은 맞습니다. 자, 보유 종목이 테라, 그리고 STX, 그리고 종배주 시큐레타나 한 종목이 더 있죠. 윙입도 또 가지고 있죠. 내일 그 보면서 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항시 뭐 그때 따라서 판세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지금은 다
보고 분석을 하고 내일은 저게 어찌 되겠다, 이게 어찌 되겠다, 밤새 뭐 집을 몇 채로 올렸다가 아파트를 몇 채 지었다가 몇 채 부쉈다가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 하지만 아침이 딱 되면 밤새 꿈을 꾼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일 때가 사실 많죠. 예. 많기 때문에 미리 많은 것을 생각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때 봐서 당일 봐서 내 눈으로 확인이 되고 내 눈으로 검증이 되지 않는 이상은 거래를 하지 않고 내 눈이 검증이 된 종목에만 나는 확신을 갖겠다. 그런 마인드로 매매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요즘 시간이 좀 제가 피곤해서 많이 늦는데 오늘도 좀 많이 피곤하고 그렇지만은 제가 메일이나 카톡이나 이런 식으로 구독자분들한테 회원분들한테 연락을 가끔씩 받는데 많이 기다리고 있다. 동영상 올라올 때까지 많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을 자주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한낱 수익 몇 푼을 보기 위한 종목 보는 것밖에는 안 되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자기가 앞으로 은퇴 후에 살아갈 공부할 수 있는 것을 길러가고 있고 또 지금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학교 공부 다니면서 열심히 가족들 뒷바라지 하면서 하나하나 자기만의 어떤 트레이딩 툴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로 사용은 하셔도 좋아요. 수익을 보는 걸 해도 좋고 공부를 하는 용도로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마음은 다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었네요. 내일 다들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화문의 문주였습니다.